제가 신념이 좀 시간을 엄수하는 게 제 신념이라서 좀 10분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전화 드렸었는데 전화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자주 하실지는 몰랐어요. 제가 주간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안 나고.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니 다행입니다. 고객님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생일도 아닌데 혹시 FC님 생일이신가요? 저희 생일은 아니고 오늘은 저희가 만나가지고 계약을 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에 저희 이맘때쯤 벚꽃구경 같이 가셨잖아요. 아, 벌써 1년이네요. 네. 참 시간 빠르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1주년 된 기념으로 그 기존에 가입하셨던 그 보험에 대한 리뷰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전에 저한테 한번 상담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던 내용에 대한 것도 저희가 솔루션 찾아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게다가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 역시 찾아오게 되는 고객님이 상령일이 좀 있습니다. 혹시 상령일에 대한 의미를 아시고 계신가요? 상령일 헷갈리는데요. 네. 들었던 거나 같은데. 생일은 저희의 생일은 아니고요. 저희의 생일 6개월 전후 돌아가게 되는 보험 나이를 저희가 상령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야기 중에 이게 생각나네요. 보험으로서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해서. 네. 억울하게 6개월 먹는 데서 제가 그때 많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또 벚꽃 구경도 하면서 남자끼리 궁상도 떨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올해는 가족분들이랑 새 식구 생겼으니까 가족분들이랑 소풍도 가셔야겠죠. 카톡에 있는 메인 사진 보니까 그 아드님 되게 귀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작년에 가입하셨던 그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딱 3가지만 외우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뭐였지? 한 달 정도는 외우고 다녔던 것 같은데 참 헷갈리고 정리가 하나도 안 되네요. 아, 그건 먼저 제일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릴게요. 고객님 혹시 사망보험금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건 당연하죠. 제 몸값이라고 해서 2억이라고 제가 외우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제일 큰 거는 기억을 하시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CI 진단금이라고 하는 금액. 5천? 1억? 아, 뭔가 머릿속에 숫자는 많이 굴러다니는데. 아, 아닙니다. 네. 제가 특약으로 넣어드렸던 항목 중에 CI 진단금은 약 8천만 원. 8천만 원이고, 그리고 일반암 진단금으로 2천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비? 아, 1억이네요. 예. 1억이란 숫자는 기억이 났었는데 이게 이거였는지 몰랐었네요. 더불어 두 번째 CI 진단금도 5천만 원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큰 사망보험금 2억과 그리고 CI 진단금 1억, 그리고 두 번째 CI 진단금 5천만 원. 외우기 쉬우시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다 기억이 나네요. 뭔가 숫자는 많았던 것 같은데 정리가 되니까 참 관리받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고객님께서 질병이나 상해를 통해서 입원했을 경우에 입원 일당으로 지급받는 금액 혹시 기억하시나요? 10만 원이었나 5만 원이었나 좀 많이 넣어달라고 해서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7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7만 원. 고객님이 입원 일당은 7만 원이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고객님께서 병원에 9박 10일 정도를 입원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얼마일까요? 9박 10일이면 병원에 10일 정도 있었으니 70만 원 정도 나오나요? 그것도 그렇게 되면은 물론 좋겠지만 그 생명보험에서는 셋째 날 이후부터 저희가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9박 10일이니까 9박을 뺀 게 아니라 10일에서 나머지 3일을 빼고 그래서 7 곱하기 7은 49. 예, 맞습니다. 고객님이 입원 일당은 그래서 7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땐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버리니까 이게 다 잊어버리게 되네요. 그래서 담당 FC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계속 전화를 통해서 고객님께 여쭤볼 텐데 아마 1년 아니 6개월, 3개월도 채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뜬금없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면은 바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 또 자주 연락하시겠네요. 그때는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또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관리도 받는 것 같고 잘 FC를 잘 선택했다는 기분에 뿌듯하는. 네, 고객님.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제가 드리고 간 인생 시계 혹시 기억하시나요? 회사에 잘 붙여져 있나요? 그거 갖고 있죠, 당연히. 8시 48분 아닌가요? 맞아요. 네. 네. 항상 보고 있어서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와, 감동이네요. 그래서 오늘 또 1주년 된 기념으로 제가 업그레이드된 인생 시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바뀌었네요. 아, 그럼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람이 인생 시계의 나이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1년 전에는 8시 48분, 그리고 지금 현재는 9시 4분인데 고객님 좋아하셨잖아요. 출근 전이었다고. 그랬었죠. 내 나이 40 출근 전이라고 동료들한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맞아요. 그렇게 된 지금은 출근해버렸네요. 맞아요. 이제 출근 전에서 출근 후로 변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이 더 드시겠죠? 그리고 옆에 시계 옆에 표 보이시죠? 이건 딱 봐도 제 보험 가입 내역 같은데 이제 아예 외우고 다니라고 코티까지 해주셨네요. 참 관리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구속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오묘한데요 이거. 맨날 이렇게 말하고 다니다 보니까 야, 이거 누가 해주는 거냐고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땐 담당 FC인 박종복 FC가 이거 관리를 해드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은 이어서 추가적으로 아까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다시 쭉 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지금 현재 가입하신 그 CI 종신보험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총 2억이고요. 네. 그리고 CI 진단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천만 원, 그리고 일반화 진단금 2천만 원 합해서 이제 암에 대한 진단금은 1억 정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차암으로 두 번째 CI에 대한 진단금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건 5천만 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각 3천만 원씩 지금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리고 입원 일당은 4일부터 아까 말씀드렸다 7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장애 진단금도 역시 들어가 있는데 3에서부터 100%까지 2억 한도로 고객님께서는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마지막으로 그 보험료가 미납돼서 실효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효가 되게 되면은 고객님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그 보장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보험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출금되는 은행과 이체 날짜까지 제가 밑에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통장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아, 그런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신가요? 이것저것 인출되어 있다 보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월급 받는 날에 사이버머니라고 저희들끼리 네. 말하면서 웃기도 하거든요. 뭐 돈이 어디에서 나가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모아야 될지 머리가 복잡해져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혹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리를 해두시는 게 낫습니다. 그 보험처럼 매달 지출되는 이제 고정 지출 비용은 한 통장에서 이체를 하게 해주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갯돈 같은 것도 고정 지출비니까 한 통장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집에 생활비 혹시 보내드리시죠? 카드로 드리시나요? 아니요. 네. 카드로 주면은 뭔가 불안해서 그 와이프 통장에다가 입금해 줍니다. 그렇죠. 그럼 아내분께 드리는 생활비나 공과금 같은 것들도 항상 잊지 말고 통장에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용돈은 혹시 주로 카드 혹은 아니요. 카드는 너무 네.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카드 쓰다 보니까 좋았는데 이게 부도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고객님 같은 회사원분들은 소득공제 받으실 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그 현금이 훨씬 더 좋은 거 아시죠? 네.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잘라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상의할 게 있었는데 상의 좀 했던 아, 네, 그럼요. 혹시 적금 만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한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걸 알고 계셨네요. 작년에 그러셨잖아요. 1년 만기 100만 원 내게 되어 있는 적금이 있는데 1,200만 원가량이 넘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도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바꿔야 될지 아니면 은행에 넣어서 낮은 이자에 주자니 또 아깝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적금 만기에 대한 활용도 하시면서 고객님께 꼭 필요한 이거를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고객님께서 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위험이 뭔지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확정적인 위험이 있고 혹시라도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비확정적인 위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네. 저는 이 부분, 가려진 부분에 이 부분은 알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반드시 찾아오는 것 중에 확정적인 사망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네.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듣다 보니까 참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뇌리에 박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의하는 확정적인 위험, 사망, 바로 죽음입니다. 그럼 이 나머지 것들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아 잠시만요.
저 이 부분도 알 것 같은데 비확정적 이유요. 아, 찾아올 수도 있고 네.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것들. 고객님은 이미 이것들에 대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보험을 가입했었잖아요. 뭐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가입한 건데 FC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럴 수도 있다고. 네, 맞습니다. 사람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플 수는 없어요. 감기도 심지어 피해갈 수도 없고요. 근데 감기만 걸려도 회사에 나가서 굉장히 짜증이 나고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큰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1명꼴로 걸린다는 그 암 같은 건 말입니다. 네. 저도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주변을 살펴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안 걸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 제 고객님 중에도 그 CI 종신보험에 가입되신 어머니가 계신데 가입하신 지 14개월 만에 그 림프절함이 발병을 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보험을 잘 가입한 덕분에 지금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큰 진단금만 1억 정도, 그리고 입원비와 수술비까지 모두 받으셨고요. 해약 환급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혹시 전이가 된다고 해도 2차 암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 그분 건강하세요? 아, 그럼요.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으시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 현재 건강하세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워낙에 발달해서 예전처럼 말기암에만 암이 발견되진 않으니까 얼른 가서 먼저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완치도 충분히 가능하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치료비죠. 돈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는 게 다 돈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상해에 대한 부분. 고객님도 운전하시죠? 네. 네, 운전을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운전은 또 방어운전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작년에 네, 저희 산에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저희 후배가 다쳤는데 그렇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 운동하다가 다쳐서 깁스 치료만 해도 많이 불편하시죠? 그 상해라는 게 그래요. 언제 올지 그 시기도 모르고 외부의 요인도 예측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 물리치료만 받아도 굉장히 그 부담보라고 하는 보장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험사의 입장이고요.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병원 기록이 전혀 없는 고객하고 이제 똑같은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럼 제가 4개 중에 3개는 맞춘 거네요. 그렇죠. 나머지 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프거나 다치...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만약에 고객님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망, 네. 그 60세에 사망을 한다고 하면은 이유는 대부분이 크게 아프거나 다쳐서 맞죠? 그렇죠. 네. 빨리 아프거나 다치니까 빨리 죽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고객님께서 100세 이상으로 더 사신다고 가정했었을 때 찾아오는 거, 저는 힌트 받으립니다. 오래 사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저희같이 젊은 층들은 이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도 FC라는 직업을 하기 전에 노후에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험 왜 들어? 연금 왜 들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망하지 않고 늙게 된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노후입니다. 나이 먹고 늙고 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매우 아름답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나이 들게 되는 것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겠습니다.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솔직히 저 정도 나이는 먹고 살기 바쁘고 자리 잡기도 네. 바쁘고 참 미래 생각하기 힘들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뭐 감성 주점이니 네. 리메이크 음악이니 추억을 많이 상기하게 되더라고요. 뭐 미래를 설계하는 것보다 추억을 상기하는 게 좀 더 마음 좀 편하니까. 네, 맞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고 하는 게 사람 습성이잖아요. 일례로 얼마 전에 종영한 그 이보영 주연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나면서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그 드라마의 한 장면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 게,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주었는데 하루 종일 주었던 그 폐지 양이 약 2m,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근데 그게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불과 1,500원입니다. 그 장면에서는 이종석 씨가 500원을 더 보태줘서 2,000원짜리, 2,000원에 3개 하는 계란빵을 사먹는 장면이었는데,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1,500원이면은 호떡 같은 경우 6개 사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 두 개 정도밖에 못 사먹는 일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하긴 FC님 말이 틀린 게 아닌 게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영어 논문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영어 논문을 보시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던가요? 원래는 대학 교수셨대요. 근데 이제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그래서 뭐 용돈 벌이 겸 경비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연수까지 갔다 오고 해외까지 갔다 오셔서 네. 대학 교수를 하셨는데 이렇게 경비를 하고 계실 줄이야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걸 느끼셨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상담이 이 내용입니다. 100만 원씩 모았던 그 적금에 대한 만기액, 이 돈을 혹시 노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물론 1000만 원의 규모로 노후를 모두 책임질 수는 없어요. 네, 아시다시피.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노후에는 반드시 연금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금은 3종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아는 연금이랑 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네.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퇴직연금 네네. 이 두 개가 다 아닌가요? 이 두 가지로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FC를 통해서 보험사의 비과세 복리통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개인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죠.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요. 적금 만기액 1200여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일시에 납입하게 되는 일시금, 일시납입 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200여만 원 혹시 필요할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비상금 통장, CME 통장에 넣어두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면 연금 준비가 다 되는 건가요?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만 되면은 정말로 좋겠죠. 근데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문제는 연금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납입을 해야 돼요.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자녀 애기분, 아드님들 생기셨으니 앞으로 사교육 부담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근데 적금도 끝나서 70만 원 정도 여유는 생기는데 제가 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10년이면은 고객님의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시기, 즉 한국 나이로 11살이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 기간 동안에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금이 크지가 않아요. 연금을 주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저나 와이프한테 쓰는 돈은 아까운데 자식들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깝더라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시면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준비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가 자라나 성인이 되고 20살이 되었을 때 연금을 그때서부터 대학 선물 혹은 성인에 대한 선물로 준비를 해두시면은 그때서부터 20살 때부터 30살까지 벌써 10년이면은 그 안에 연금에 대한 준비가 끝나게 되는 거겠죠. 네, FC님 말 네. 들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 회사 동료들 보니까 연금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제 주변 친구들은 뭐 벌써부터 연금이나 해서 그때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연금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고객님의 성향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에 많은 상품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몇 가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적금을 이용하시는데 처음에 적금 통장을 만들었을 때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첫 직장을 갖고 첫 적금을 했을 때 한 지금처럼 3%는 아니었고 5%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FC 생활을 하기 전에 처음 직장 다녔을 때는 4%가 넘는 이자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예요. 이미 다른 선진 국가들은 1%가 넘지 못합니다. 그럼 저는 어떤 연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1200여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일시에 납입해서 거치를 하는 형태로 준비를 해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ING 생명에서는 다양한 일시납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렌지 월드요? 네, 이름이 굉장히 귀엽죠. 네. 오렌지 프라이미스 ING니까 연금도 오렌지 월드라네요. 이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다시 압축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입 설명서와 그리고 상품 설명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만 원을 일시에 납입을 하고 60세까지 거치를 해둔 경우에 연금으로 개시하는 기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오렌지월드는 가입 시점의 공시이율을 10년간으로 확정을 해서 지키는 상품입니다. 현 시점에 그 이유를 10년간 확정이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상품도 있어요? 네. 대부분의 많은 상품들은 금리 연동형이 많아요. 근데 한 달에 2번 공시이율이 변동하게 되는데 현 가입 시점의 공시이율은 3.54%예요. 보시다시피. 그러네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공시이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12월에만 해도 3.74%였는데 지금 현재 3개월, 4개월 지난 시점에서는 3.54, 무려 0.2%가 떨어진 거죠. 그럼 제가 나중에 받게 될 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해지환급금표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으로 유지를 했을 경우에 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고요. 연복리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3.54%를 10년간 연복리 비과세로 받게 되었을 때 환급금은 보시다시피 134.8%네요. 만약 10년간 이 계약을 유지하면은 초년도 1년간 이율의 1.5% 보너스 금리로 추가 적용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확정금리, 보너스 금리까지 이걸 다 준다고요? 네. 네. 이게 바로 오렌지월드 연금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저는 언제부터 연금 탈 수 있고 이걸 제가 또 조절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연금 수령은 만 45세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60세 이후에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게 있나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연금이라는 상품은 거치라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거치를 하면 할수록 높은 연금 수령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종신형으로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건 또 뭐예요? 어떤 형태가 있고 종류도 있는 거예요? 네, 기간을 정해놓고 받을 수도 있고 종신 때까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속형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확정금리에 보너스 금리까지 그걸 다 준다는 아,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오렌지월드 연금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럼 저는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시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나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연금 수령은 만 45세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60세 이후에 수령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또 다른 게 있고 이런 잘 모르겠네요. 굳이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연금이라는 상품은 거치의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랫동안 거치하는 게 높은 연금 수령액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연금 수령은 이렇게 제가 선택할 수가 있나요? 네, 기간을 정해놓고 받을 수도 있고요. 종신 때까지 혹은 상속형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지금은 먼 이야기처럼 네. 들려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빨리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또 해야 될 연금이 있나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상품은 변액보험입니다. 혹시 변액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는 봤는데 주식형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투자 유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ING에서 작년에 출시된 변액연금보험은 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생각되기에 제가 보기엔 게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상품 설명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주식을 해봐서 이로도 받고 네. 저도 만지기도 해보고 근데 주식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니까 좀 해볼만 하겠는데요. 네.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스마트 초이스의 펀드는 주식, 채권, 혼합형의 크게 세 가지 성격입니다. 네.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오가면서 수익률 저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펀드 변경과 적립금 이전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펀드의 비율을 중복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채권형 펀드의 편입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아무래도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뒀다는 소린가요? 언론 매체에서는 변액보험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투자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과 마찬가지로 손실률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차피 연금 빨리 가입해야 네. 하니까 연금 다시 만나서 그때 계약하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연금은 거기로 생각을 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FC님 말 들으면 또 그게 아니었네요. 제가 다음 미팅 때에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의 특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험은 단기의 상품이 아니라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 더 고민을 해보시고 혹시 다음 주
이후에 시간이 언제가 괜찮으신가요? 와, 이렇게 신경 써주는. 저 다음 주 주말에 집에서 쉴 것 네. 같은데, 저희 집 근처 커피숍 이곳에서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스케줄 체크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마침 다음 주 주말에 오후 토요일 오후 4시랑 일요일 오전 10시 두 개 스케줄이 비어 있는데 그 둘 중에는 혹시 언제가 더 괜찮으신가요? 아무래도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가 낫지 않을까요? 네, 자료 드리고 갈 테니까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뵐 때는 이제 전자청약으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휴대폰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으시죠? 당연히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4시에 뵙기로 하고 중간에 통화하기로 해요. 네. 그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